네, 법률상 정은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정인 출석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인신문을 할 예정인데 정인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출석하겠습니까? 네, 정인 불출석했고요. 저번 원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물리적 불가능,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정인의 재판 일정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타 재판의 정인으로 출석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내용은 구속 및 건강상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구속과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 누적, 만성 기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타 재판에서 정언을 강요받는 것은 증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상의 정언 거부 사유라고 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언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높아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정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는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제한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이란 헌법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출석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인 출석과 정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정언 거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거는 뭐 그걸 굳이 따지겠다면은 정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지 그걸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 법률상 정언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인 출석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날짜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현 본인의 재판 일정들을 고려해서 네, 구인 1시는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로 정하겠습니다. 네, 뭐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후 정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때 추가적인 말씀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재 조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네, 구인할 일시는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일정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1월 17일은 지금 10시에 최상목, 2시에 추경호가 되어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9일은 수요일인데 이제 10시에 이상민, 2시에 김용현, 4시에 윤석열 이렇게 이제 구인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남은 절차는 그 외에는 이제 그 검찰의 서정조사 3시간 정도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피고인 신문 각 1시간씩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뭐 내용이 좀 다르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남은 절차는 검찰 서정조사 3시간, 피고인 신문 각 1시간씩 해서 2시간, 그리고 구형이 있고 뭐 최후 변론 있고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혹시 또 제가 시간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특검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만약에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재판부에 요청드리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에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변호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재판부에서 진행하시는데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고요. 네. 한 가지만 좀 저희가 그러니까 그 요청드릴 거는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 이제 마치고 바로 그날 저희가 뭐 최종 변론을 실은 바로 하기보다는 한 길만 더 주셔서 그 다음 길 정도에 저희가 최종 변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 이제 지금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증인 출석률 문제, 근데 구인 여부 등인데 뭐 구인은 빼고 근데 증인 출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불출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되는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데 17일 날 뭐 혹시 증인 제 생각에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안 나올 경우는 서정조사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특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정상 17일 정도는 서정조사가 마무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증인이 출석 안 했을 때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일 증인 신문이 예정이긴 한데 혹시 증인 불출석 시에는 그 검찰 서정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제 지금 12.3 비상계엄이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고요. 그래서 뭔가 좀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증인 소환 절차가 적절하게 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점에서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월 중에 심리를 종결하는 걸 목표라고 뭐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도 한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증인 소환 절차를 계속하는 게 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기본 입장은 11월 26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11월 26일. 혹시 뭐 이의가 있으시거나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예, 저희도 특별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26일 수요일 날 심리 종결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에 심리 종결을 위해서 11월 26일 심리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심리가 계속 늘어지면 선고도 계속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11월 26일 날 심리 종결하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인 1월 21일 네, 수요일입니다. 또는 1월 28일 또 여기도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이나 1월 28일 수요일 날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재판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항상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 하고자 예정을 한다든지 목표로 삼는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 선고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재판부는 이걸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리 종결은 11월 중인 11월 26일 네, 종결을 목표로 하고 판결 선고는 1월 21일 오후 2시나 1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정조사가 마무리된 부분에 한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저번 길도 그렇고 이번 길도 그렇고 이제 서정 조사할 때 시나리오를 보시고 쭉 하셨는데 시나리오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기록 검토하거나 메모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길 시나리오하고 이번 길 시나리오 뭐 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록을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11월 17일 소환된 증인들 불출석할 때는 저희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종결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11월 19일 예정된 구인 예정인 증인과 관련해서는 뭐 구인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집행이 안 될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치소 측에 집행 담당자가 나와서 왜 집행이 안 되는지 적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의로 출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게 안 되면 특검 쪽에서 구치소 집행 담당 직원을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소환을 해서 뭐 다는 못하더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고 임의로 출석을 하게 하거나 이제 구인된 증인이 안 나올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 나올 때는 구치소 담당 뭐 간부 직원을 임의 출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소환을 해서라도 이 법정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이제 아까 배우님께서 요구하신 부분까지 마무리하려면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아마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 26일은 사실상 이제 구형과 최후 변론해서 종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일정을 맞춰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이나 변호인께서도 보시고 일정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걸 고려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